직류는 우리가 DC라고 해요. DC. 그래서 직류라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기능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T 보통 S를 얘기합니다. 초당. 횡축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왔다리 왔다리. 그 다음에 세워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축이라고 얘기죠. 종축. 이 전기값. 이 전기값이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0초가 됐든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3초가 됐든 값의 변화가 없다. 일정한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건전지죠.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일정은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네. 직류라고 한다. 그 얘기죠. 자, 가장 중요한 전기의 사무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류라는 말이 있어요. 전류. 지금 말로 물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물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또는 압력이 센 곳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 그죠? 그게 자연의 섭리잖아. 잠깐 전류는 물하고 똑같은데 I라고 표기하고 단위는 A를 써서 암페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건전지가 있대. 직류의 대표 주자는 건전지예요. 건전지. 볼쑥 튀어나온 거는 탄소 막대. 그래서 위에 볼쑥 튀어나온 걸 플러스 극이라고 해요. 극이라는 말은 출입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입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이 있어. 덮쳐가는 거.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 이 건전지에다가 꼬마전구를 이렇게 연결했다. 산수 시간에도 봤었는데, 그죠? 이렇게. 저 시골에 화장실 가면 아직도 백열전구 막 쓰고 그래, 그죠? 네. 아니면 절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이 막 밑에 보면 낭떠러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압인 거예요, 전압. 건전지는 전압을 생산하는 기계죠. V라고 표현해요. 다시 하나씩 할 겁니다. 이 압력이 플러스 극은 보통 이제 1.5V를 얘기하는 거지. 마이너스 극은 압력 제로. 압력이 큰 쪽에서 압력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이동하는 거죠. 전류 표기는 화살표로 합니다. 그래서 꼬마 전구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쓰는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할. 전류가 흘러가는 거는 화살표로 표현한다고 얘기죠. 시험에서는 전류를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등가회로라고 해요. 등가회로. 등가회로는 심벌로 하는 거예요. 자, 전압은 뭐라고 표기합니까? 이렇게. 짝대기 긴 거 플러스 급, 짧은 거 마이너스 급. 전선은 사각형으로 많이 표현한다. 사각형으로 해야 보기 좋잖아. 그 다음에 전기 소비자는 지그재그 R, 전압 V, 전류 화살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시험에서 전류의 정의는 묻지 않아요. 기사시험에서 정의는 하실 필요 없다. 전류의 정의는 뭡니까? 전류란 시간 1초당 전선에서 이동한 전자량 이라고 불러요. 정의는 묻지 않아. 기능사는 정의 물어봐. 그러니까 전류는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전선 어느 지점에서나 전기는 출발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물이 출발해서 물탱크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그래서 전류란 전선 어느 지점에서나 시간 1초당 dt분에 이동하는 전하 Q. 아까 전하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그죠? 그래서 T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 Q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 전하. 이 전자들의 복수 명칭이죠.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 전하, 전하는 단위가 C 쿨롬, 나누기. 시간은 S 세크를 쓴다. 얘기죠. 기능사 시험에는 얘 단골 문제로 나오는데 기능사 전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능사에서 물어보기를 전류 암페어하고 같은 단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류를 계산할 때는 계산기에다가 전압값 시간 주어지면 이거 나누면 나온다. 그 얘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꼬르라고 그랬으니까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인데 동일 단위 찾으라고 그래. 동일 단위는 입력, 오른쪽 입력이라고 그랬죠. 입력에 분자가 전하 C, 분모는 시간 TS라고 그랬잖아. 쿨롱 퍼 세크라고 그래. 나눗셈을 영어 퍼라고 해. 퍼. 쿨롱 퍼 세크 단위하고 암페어는 같은 단위.
암페어가 같은 단위는 누굽니까? 그럼 공식을 외우면 돼요. 분자 단위, 분모 단위, 개별 단위 그대로 쓰면은 그게 동일 단위인 거예요. 같은 단위.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 정리. 전 필기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앞으로 수백 번 볼 거거든. 대세김질을 수도 없이 해야죠. 이런 것들이 기억나겠습니까?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거죠. 볼 일도 없고. 자, 그럼 표를 그려요. 자, 이제 구분을 해봐요. 구분. 첫 번째는 전류 표기는 어떻게 할 거냐. 표기. 중요하죠. 전류 표기는 중요하다.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 방금 전류는 어떻게 표기한다고 그랬죠? 화살표로 한다고 그랬죠. 화살표. 화살표 알죠? 이 화살표의 뜻이 뭐야? 그쪽으로 이동한다 그 얘기잖아. 그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네. 화살표로 이쪽으로 갔으면은 얘가 플러스 극, 얘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얘기죠. 전기는 플러스,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제로인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무조건 물하고 똑같아요. 플러스가 압력이 높은 거야. 마이너스 압력이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니까. 시험 문제. 시험장에 갔더니 얘 명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오른쪽이 압력이 있으면 왼쪽이 작다 그 얘기지. 전기는 저쪽으로 간다고 이제. 시험장에 갔더니 화살표가 밑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니 위에가 압력이 세고 밑에가 압력이 낮은 곳이라. 그렇죠? 화살표가 또 빨딱 섰대.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화살표로 표기한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및 공식이 있어요. 단위 및 공식. 위에서 방금 한 거하고 똑같아.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류란 dT분의 두 번째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dT분의 d의 Q 시간 1초당 전하들이 얼마나 이동했냐? 전하, 전자. 그래서 요놈 단위는 암페어 또는 아까 분자 풀롱 나누기 분모세크 같은 단위라고 그랬죠? 기능사에서는 잘 물어본다. 기사에서는 이런 것들은 기초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 그랬어. 자, 세 번째 칸에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관연도라고 그래, 그죠?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몇 달 공부하시면 관연도 문제집 사실 거예요. 그죠? 몇 페이지짜리 사나요? 두꺼울수록 죽는 줄 알아, 그죠? 40년치 샀대요.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하셨구만. 전기는 그 내용이라고 그랬지? 얇을수록 좋은데 그걸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연도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 시간 3초가 지났대. 3초 시간 금방 지나겠죠? 3초가 지나는 동안 여기 전기 몇 마리 지나갔냐? 그죠? 그러니까 아까 dT분의 D는 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초당 이동량. 그러니까 이 전하를 총량을 물어보는 거죠. 전하, 전자들 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려면 적분해야 돼. 인테그랄 0초부터 t초까지 전류 I의 dt. 요 식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죠. 적분이라고. 전하. 압력을 얘기하는 압력. 물이 이동하려면 수압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동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동하려면 요새는 숨만 쉬어도 돈 내야 되겠죠? 우리 생수도 이렇게 사 먹을 줄 알았나? 조금 더 가면 공기도 사 먹어야 될 걸? 그래서 전압은 압력인데 V라는 걸 쓰기도 하고 E라는 걸 쓰기도 하죠. V는 성간전압. 그 다음에 E는 어스, 상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 전력공학 갖고 하시면 되겠고, 단위는 대괄호를 써서 볼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정의가 뭡니까? 이 전압의 정의는 다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dQ분의 dW라고 합니다. 전압이 뭡니까? 그러면 이 전기 성분, 전하, 전자가 이동하면서 일을 얼마나 했는가? 그게 전압의 정의예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위는
일은 우리가 에너지는 줄이라고 표현하죠. 줄 나누기 퍼. 전하는 시쿨롱이에요. 볼트와 같은 전압의 단위는 뭡니까? 그러면 줄 퍼 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개별 값에 대한 단위를 알고 공식에 분자에 있으면 그 단위를 분자에 쓰고 분모에 있으면 분모에 쓰면 동일 단위가 된다고 얘기죠. 공식분이 아니라. 값도 똑같고 단위도 볼트와 줄 퍼 쿨롱은 같은 걸로 본다고 해요. 볼트의 단위. 자, 전압이라는 놈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직류가 있어요. 직류 표기. 보통 건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건전지 얘기했었잖아요. 탄소 막대, 샥샥샥.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우리 전기 심벌로 하면은 이게 직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약속이야. 그죠? 이런 약속은 누가 정했죠? 우리 조상이 안 한 건 분명해. 그죠? 우리 조상은 안 했어. 그래서 길쭉한 게 플러스 극이라는 얘기예요. 단 시험에는 이걸 나오지 이걸 안 나와. 마이너스 극. 그죠? 아까 극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출입문이라고 그랬잖아. 출입문. 그러니까 플러스 극은 전기 에너지가 나가는 문, 마이너스 극은 되돌아오는 문, 정문, 후문.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빠르나? 정문, 후문. 그래서 보통 건전지는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 건전지다 그러면 전압이 보통 1.5V 정도 돼요. 우리 시계 이런 데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되는 게 직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류가 있어요. 교류. 아까 전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직류는 DC, 그 다음에 교류는 AC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지. 교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발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다 그러면 보통 저 벽에서 있는 콘센트 구멍이 있어. 그죠? 전부 교류지 뭐. 콘센트에서 나오는 콘센트 구멍. 콘센트 구멍은 알죠? 돼지 콧구녕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두 개.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 극이면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지 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교류인데 두 개 구멍 사이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격 전압 220V를 얘기하는 거지. 220V. 그래서 교류라는 얘기는 심벌은 사실은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표현할 때 사인파라 이렇게 표현하지. 심벌은 이게 뭐냐면 사인파를 얘기하는 거.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이런 얘기. 이 저항은 전류가 흘러가는데 방해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봤을 때 저항은 전기 소비자인데 안 좋은 놈인 거지. 안 좋아.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정도를 방해하는 정도를 얘기해. 전류 전자가 흘러가는데 방해되는 성분, 그걸 저항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저항이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고 얘기죠. 우리가 쉬운 말로 깡패라고 합니다. 깡패.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기의 소비자를 얘기하는데 알부하라고 합니다. 알부하는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이란 빛에너지로 전기를 쓰는 거죠. 빛과 열로 소비되는 이 부하들을 저항 알부하. 저항 알부하. 심벌이 있어요. 심벌은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R이라고 쓰고 숫자로 쓰고 단위는 문어머리 오음이라고 읽죠. 오옴. 얘를 읽을 때는 오옴 줄여가지고 그냥 옴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읽는 거 시험에 안 나와. 기능사는 나와. 전류가 흘러가는 걸 방해하는 정도를 얘기한다. 일명 깡패다 그러니 나쁜 깡패. 나쁜 깡패는 막 실제 돈을 뜯기도 얘기죠. 나쁜 깡패가 있으면 착한 깡패도 있겠죠. 착한 깡패도 있죠. 두 번째는 코일 L부하가 있어요. 코일 L부하. 그러니까 일명 전동기 부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R부하. 부하란 전기의 소비자를 얘기하는 RL, C부하가 있죠. 코일을 이렇게 감았잖아.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L이라고 쓰고 아니는 H를 써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는 건 3장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배우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콘덴서 부하가 있어요. 콘덴서. 어차피 배울 거니까 시부하라고 합니다. 시부하. 이 전동기 부하라고 해요. 일부하는 전기가 가서 회전해서 전기를 소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콘덴서 부하는 아까 배웠어, 그죠? 공기 콘덴서 배웠잖아. 짝대기 2개. C라고 쓰고 단위는 F를 써서 헤럿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알부하는 엄마를 얘기하는 거. 엄마. 엄마는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죠. 다 주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뭐를 한다 그러면 뭐든지 목숨까지 내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엄마예요, 그죠? L부하는 아들부하라고 해요. 아들은 맨날 돈만 쓰기만 해, 그죠? 아들이 속을 새기면 그래도 누나는 동생이라고 잘 챙겨주더라고. 엄마가 없을 때 볶음밥도 해서 주고 뭣도 줘. 누나가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잖아. 누나 잘 다녀와 이 말에 안 해? 그러니까 아들 부하는 딸이 또 누나나 여동생이 보탬을 주는 거지. 오빠나 남동생한테. 시부하는 100% 다 또 준다 그 얘기지. 엄마 부하, 아들 부하, 딸 부하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는 쉬워지죠. 3장에서 또 집중적으로 할 거다 그 얘기죠. 아들, 딸, 엄마 그렇게 어려워. 신벌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신벌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 다 버릴 게 없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컨덕턴스라는 말이 있죠. 컨덕턴스. 지라고 그래요. 나쁜 깡패가 존재하면 착한 깡패도 존재해요. 컨덕턴스는 착한 깡패를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컨덕턴스는 전류가 잘 흘러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반비례로 했을 때는 저항의 역수, 1 나누기를 역수라고 해요. 착한 깡패의 반대말, 컨덕턴스. 전류를 잘 흘려주는 정도인데 안 해도 된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저는 삼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전류, 전압, 저항할. 그게 핵심인 거지. 전기 생산, 전압, 배달, 전류, 소비, 저항할, 소비자. 이렇게 되겠네. 자, 5번째가 최고 중요하죠. 우리가 복습을 한다 그러면 5번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5번째는 뭐가 있냐면 오음의 법칙이 있어요. 오음의 법칙. 아까 오음이란 전기 소비자 저항의 단위라고 했죠.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뭐예요? 건전지가 있대. 지금 증명이니까 전압비가 있대. 단위 볼트 쓴다고 그랬죠. 길쭉한 게 플러스 극이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류는 플러스 극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플러스 극이 얼마냐면 건전지를 따지면 1.5V, 마이너스 극이다 그러면 전압이 압력이 빵이다. 이런 뜻인 거지. 물은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올라가. 저항 등이 있대. 저항은 알부하, 단위는 옴을 쓴다. 시험에서는 뭘 집중적으로 물어보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선의 굵기가 중요하죠. 전선을 얼마짜리 굵기를 쓸 거냐. 전선이 굵을수록 가격은 따따블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굵은 전선 쓴다 그러면 여러 명 인력을 불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러죠. 출발점이 플러스 극이다 그 얘기지. 회로 문제 풀 때 얘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류 얘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 전류값 흘러가는 전기 쓰는 전류 양을 알아야 전선 굵기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런 거지. 자, 이제 오음의 법칙은 식이 있는데 이걸 회로라고 해요. 회로란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되돌아온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회로. 공식이 있는데 시험에서 전류에 대해서 물어봤다. 전류.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3가지밖에 없는 거야. 3요소. 전기다 그러면 전압,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생산자, 그 다음에 전류 배달, 저항할 전기 소비자. 그러니까 전류 배달은 뭐가 결정하냐 그 얘기지. 전압하고 저항이 결정하겠죠. 반 나눠가지고 분자는 전류하고 비례유수가 들어가는 거지. 전압이 분자에 들어가겠죠. 비례관계니까.
전압이 세다. 110, 220, 380, 440 이렇게 전압이 압력이 높아지면 이 전류, 물, 수두배관에서 잘 나온다 그런 얘기. 전선에 잘 흘러간다.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 관계입니다. 기능사 문제는 뭐 수시로 나오지 뭐 오물도 그 다음에 전기의 소비자 저항R은 저항이 많을수록 경기도에 사람이 많이 몰렸어. 결국은 누가 죽는 거지? 서민이 죽는 겁니다. 그죠?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시험 문제는 말을 바꿔서 많이 나와요. 자, 문제 5번을 보죠.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만치 중요하니. 문제 5번. 시험에 툭 하면 나와요. 일정 전압. 일정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직류를 얘기하는 건데 일정 전압이 곧 직류 전원이다 그 얘기네. 두 번 반복해서 준 거죠. 저항을 접속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거 회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그릴 줄 알면 그게 공식이 막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 놈은 회로를 잘 안 줘요. 말로 줘야 공부하는 놈이 들릴 거 아니냐고. 회로를 자꾸 줘버리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일정 전압, 직류 전원, 전압이 있다고 얘기죠. 여기다 저항을 연결하고 전류를 흘렸을 때 그러니까 전류라는 말은 문자는 제가 알려드린 I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배우는 거. 자, I 값이 흐르는데 이 값을 20% 증가시키려면 증가시키고 싶대기죠. 저항을 몇 배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20%는 뭘 보고 정한 거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I라는 문자를 100%로 봤을 때 I라는 문자를 각각의 문자를 다 100%로 봤을 때 전류를 20% 증가했다는 얘기는 100% 플러스 20%니까 120% 했다. 20% 증가시켰다가 1.2배. 전류를 1.2배 증가시키려면 이제 반대야. 전류를 1.2배 증가시키려면 저항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지? 줄여야지. 자, 대파값 아니면 닭값, 고기값 줄이려면 가격을 내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인구를 빼는 거죠. 저항이 줄어야 전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R도 얘를 100%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 그럼 저항R을 100%로 봤을 때 줄인다는 얘기니까 100%보다 작은 놈. 소수점으로 따지면 0. 얼마가 답이겠네. 그죠? 네.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답은 3, 4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꼭 찍으면 답 아닌 게 걸려. 그죠? 환장할 일이지. 시험장에 갔더니 시험 문제는 순식간에 상황을 바꿔줘요. 소박한 것처럼 이번에는 전류를 20% 감소시키고 싶대. 자, 이번에는 전류 20% 감소 줄이고 싶어요. 그럼 아까 내용은 전류 20% 어느 게 나올지 몰라. 시험 문제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좀 아까 내용은 얘기했잖아. 아래 그 값. 명칭에 대한 정의는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류를 20% 감소시키려면 저항을 늘려야 되는 거죠. 분모가 커져야 출력, 왼쪽이 출력이라고 그랬잖아. 전류가 줄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100%를 넘어가야 되겠네. 1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류를 방금처럼 20% 줄인다 그러면 답은 1, 2번 중에 답이어야 되는 거지. 저항이 늘어나야 되는 거. 어느 게 시험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전류 20% 지금처럼 증가시 저항을 얼마로 할 거냐고요. 물어보는 항상 시험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물어보는 거를 맞바로 쓰고 이꼬르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산수 시간에도 했잖아. 물어보는 건 1승값을 항상 묻는다. 막바로 이꼬르. 그럼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식은 뭡니까? 그럼 어쨌거나 오음의 법칙이죠. 전류 I는 R분의 V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걸 가지고 하라. 이항해야 되겠네. 그죠? R값 물어봤잖아. R.
그러니까 결국은 V를 I로 나눠야 되겠네, 그죠? 좀 아까 우리 이제 오음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산수가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저항 물어봤대, 자리 바꿔야지야? 그 다음에 전압 물어봤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절반이. 그 공식 외우나 말하라니까, 그죠? 전압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물어보는 거 2%에 얘가 둘이 붙어가지고 전류에다 저항 곱해서 단위는 물어보는 걸 쓴다고 얘기지. 그죠? 준비하셔라. 산수가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숫자는 계속 바뀌어서 시험에 나오니까. 이 시험 문제들은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똑같지 않네요. 답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저항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각각의 문자를 좀 아까 뭘로 본다고 그랬죠? 100%로 본다고 그랬지. V도 100%, 그죠? 각각의 문자를 100%로 본다고 그랬잖아. I도 100%로 본다, 그 얘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네. 전류를 20% 증가시키고 싶대,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20% 해야 되겠네. 20% 증가시키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20%가 되겠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는 그냥 100배 증가시킨 거니까 1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1.1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1에다가 곱하기 100배 증가시킨 걸 100%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퍼센테이지는 소수점으로 표기 안 하고 보기 좋게. 숫자가 커야 보기 좋죠. 계산기 가지고 눌러. 그럼 얼마 나옵니까? 0.83배. 답 3번 된 거예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전류 반대로 20% 감소시키고 싶대, 이번에는. 위에 거는 증가하고, 그죠? 밑에 거는 감소야. 어느 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잖아. 어쨌거나 저항을 물어봤어, 그죠? 똑같아. 부인하는 게 아닌 거지. 결과적으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전압은 100%로 맞고, 그죠? 전류의 문자가 100%인데 이놈에다가 20% 빼고 싶대. 감소니까, 그죠? 빼는 게 감소잖아. 빼는 게 80% 남았겠네? 80%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수가 안 되면 계속 풀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빨리 거기서 탈출하려면 6번째 단위 환산까지는 빨리 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1 나누기 0.8이잖아. 계산기 눌렀대. 1.25배 답은 어디로 가는 거지, 얘는? 1번으로 가는 거지. 어느 게 나올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 집 동네 개도 이 문제 답을 알고 있어. 그때 되면 출제인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30%요? 죽는 거지 뭐, 그죠? 30%를 밖에서 나와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풀이는 길어 보이는데 뭐 하나만 딱 바뀌는 건데, 그죠? 아니 분모에다가 지금처럼 20% 증가래. 그러니까 R을 100%로 봤을 때 20% 증가니까 1.2, 20%만 플러스 된 거지. 핵심은 얘지. 이렇게 해서 1.2로 한 거겠죠?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 핵심은 100%에 20% 빼기잖아. 그러니까 80%만 남았다는 거지. 시계. 그만 계산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풀다 보면 이런 풀이 안 해, 이제. 1 나누기 1.2 뭐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지. 자, 그럼 전류 증가시키고 싶어요. 분모 플러스 문제에 있는 거 추가. 그 다음에 전류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분모 저항 자리에 빼기 20%. 감소는 마이너스 20%, 증가는 플러스 20%.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재미는 없지 뭐, 그죠? 이런 거 보고 누가 재밌다고. 직장 일찍 끝나고 친구하고 소주 한잔 하는 게 낫지, 그죠? 근데 그거는 남는 게 없어. 6번째는 소비 전력. 그냥 전력이라고 돼요. 전기 쓴 거. 전기 얼마 쓰냐? 우리가 전력이다 그러면 영어 파워의 약자를 쓰죠? 파워. 단위는 뭘 쓰냐면 W를 쓰고 와트라고. 와트. 해결전구 30W, 60W. 그래서 이제 직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컨버터.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LED 등 투입된다. 아까 공장 20m, 30m면 큰 가시 있는 등이 있어, 그죠? 요새는 LED로 다 바뀌어 있지. 이만한 노란 점들이 수십 개가 박혀 있지. 불빛은 엄청 밝죠. 그래서 이 전력의 정의가 있어요. 전력의 정의. 외울 거는 따로 해드려요. 전력의 정의란 T분의 W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1초당,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1초당 일을 얼마나 했냐고. 전기가 공급된 시간 동안 일하는 양을 전력이라고. 전력.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은 J줄을 쓰고 단위는 대각선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초. 와트하고 똑같은 단위는 뭡니까? 줄 퍼 세컨드. 기능사 시험에 잘 나온다. 기능사 시험. 산업기사에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죠. 물어볼 게 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걸 갖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소비전력 P는 어떻게 되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오음의 법칙 가장 중요한. 그 전에 개별 단위 심벌도 중요한. 자, 소비전력 P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는 거죠. 전압에다 전류 곱한다. 압력 들어온 거에 물 흘러가는 양. 그걸 곱한다는 거죠. 근데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양념으로 우리 좀 아까 오음의 법칙 있었죠? 단,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바꿔 써봐요. 예를 들어서 전압에 대해서 써봤다.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겠죠? 요놈부터 여기다 집어넣어봐. V가 빠지고 얘가 들어가는 거. 그럼 I가 두 개 곱해지니까 우리 지수법칙 배웠죠? I제곱 R이라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I에다가 R분의 V를 집어넣어. V가 두 개니까 분모는 R, 분자는 V가 두 개,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전력식은 세 개 항상. 얘네는 언제 쓰니? 문제를 읽었을 때 전압전류 주어지면 읽었습니다. 문제를 읽었더니 전압은 없고 전류하고 저항만 얘기를 해. 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언제 쓰나요? 문제에서 전압하고 저항만 얘기할 때. 각각의 공식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대. 떨어졌대. 묻더라고. 공식은 빠삭히 외웠는데 언제 쓰는지 몰라서 못 쓴대. 여기서 저거 써야지. 언제 쓴다고? 전압전류 주어질 때 쓴다. 전류하고 저항 주어질 때 쓴다. 전압하고 저항 주어질 때 쓴다. 반대로 전압 없을 때 쓴다. 전류 없을 때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 요점 정도가 최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오늘 배운 걸 다시 복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억나요? 일주일 뒤에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기억 안 날 걸. 언제 쓰라는 건지 뭐 하라는 건지, 그죠? 기억 안 나요? 아니, 회로 한 과목만 배우나? 전력도 배우잖아요, 요새. 그죠? 그래서 이제 자동 제어 투입되죠? 그럼 세 과목 막 디범벅에 그 전에 세 과목 들으신 분은 6과목이 막 머릿속에서 땡땡땡 돌아가는 거야. 회로 열심히 하지. 나머지 과목이 다 까먹었어. 왜? 우리가 안 쓰니까 일상생활에. 다 까먹게 돼 있어요. 4개월 다녔잖아. 한 일주일 전까지 배운 것 빼고 뒤에 건 싹 까먹는 거야. 석 달 20일치.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되겠죠. 엑기스에 대한 부분, 그거를 수시로 복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 문제 풀어보죠. 문제는 14번입니다. 14. 문제 14. 6쪽 있네. 이제 말로 이제 많이 주어지는데, 말로 주어진 명칭들은 제가 알려드린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격 전압에서 문자가 없네. 누구 얘기하는 거죠? V. V를 얘기하는 거죠. V. 전격 전압 V가 있을 때 1kW, 와트로 바꾸면 얼마죠? 1000W라는 거죠. 1000W. 그런 거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겠네. 왜? 두 번째 줄 물어보는 게 전력 와트라고 돼 있잖아. 킬로가 빠지고. 그러니까 킬로와트를 와트로 바꿔서 알아. 그 답변은.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이 있대.
전격의 80%. 아니, 뭘 얘기하는 거? 의 다음에 두 번째 줄 읽어보면 알아. 80%란 좀 아까 전격 전압을 V라고 한다고 그랬지? V를 100%로 봤을 때 그 V 값에 80%를 투입하면 소비 전력은 1kW에서 얼마나 주냐? 그 얘기. 그러니까 전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 에라 찍자. 그래서 시험 시간 2시간 반인데 30분 지나면 다 나간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있어. 조건. 전격 전압이 있대. 전격 전압 V가 있대. 그죠? 얘를 100%로 봤다. 그 얘기지. 제가 알려준 문자가 한글 첫 번째 줄은 전격 전압 V 얘기하는 거. V를 얘기하는 전격 전압. 얘를 100%로 봤을 때 소비 전력 P가 있대. 전력은 P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 1kW를 소비하고 있대잖아. 지금 현재 조건에. 자, 첫 줄 끝에 보니까 전격 전압이라고는 안 써놨고 전압을 80% 뒤로 숨겨놨지. 현재 전격 전압 V를 100%로 봤을 때 이번에는 이놈을 80%만 쓴다는 거예요. 그죠? 80%. 20% 줄였네. 그죠? 그러니까 80%라고 쓰면은 V가 100%하고 80%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지. 위에 V 값에 80%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V1이라고 해야 되고 얘는 V2라고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되니까. V1을 100%로 봤을 때 V1 값에 80%만 쓴 전압이 V2라고. 변동된 거죠. 그럼 소비 전력은 처음에 1kW였는데 V1 100% 공급했을 때 그럼 V2 전압 80%로 줄였을 때 V1을 그럼 나중에 전력은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처음 전압 V1을 100%로 봤을 때 그 전압에 의한 전력을 만으로 봐야지. 똑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처음 전압에 80%로 했을 때 V2면은 전력도 2라고 해야 되겠지. 나중 전력. 처음 전력, 나중 전력. 우리 비례식 했었죠? 비례식에 대한 얘기지. 그럼 공식은 뭘 쓸 거냐? 전력 문제가 나와. 전력 공식은 3개 중에 하나 낙찰한다. 여기 시계 보니까 언급되는 건 전압 전력, 전류 얘기가 없는데? 그렇죠? 문제에 전류 얘기가 없잖아. 그럼 전류 들어가는 식은 다 안 쓰는 거야. 얘도 탈락, 얘도 탈락, 이 자식 낙찰.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언급에 전류 얘기가 없잖아. 자, 이제 식은 뭘 쓸 거냐? 식은 참 짜증나 죽겠네. 3마리나 있는데, 그죠? 적용식은, 전력식은 전류 얘기가 없으니까 전류 뺀 거. 얘를 사용한다고 얘기죠. 얘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저항은 또 왕따 시켰어. 저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죠? 전압 얼마일 때 전력 얼마, 전압 얼마 변동됐을 때 전력 얼마냐. 비례식을 썼다는 거 아니야, 지금. 비례식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그죠? 암기법에 뭐라고 그랬죠?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 비나처라고 그랬지. 비나처라고 분명히 해준 비나처. 비례식은 나처다. 그게 뭐냐 또. 그러니까 적용식은 전력식은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얘가 핵심인 거예요. 이거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비례식 계산 문제 푸는데 식은 여러 개인데 문제 읽으면 막바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가. 그리고 이제 비례식을 세워야죠.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비나처다. 비나처. 나중 전력. 이어서 합니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식은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비례식이니까 비나처. 비례식 적용해야지. 비례식 적용. 그래서 비자 따가지고 비나처래. 나중 전력. 지금 전력 묻고 있는 거잖아, 그죠? 술값 문제를 했었는데, 는 지금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전압에 제곱이 붙어 있죠, 그죠? 제곱이 붙어 있으면 제곱 그대로 붙인다고 그랬죠, 비나처인데 전압 제곱 나누기하고 비나처. 그러니까 암기법은 비나처라고 그랬잖아, 비나처. 순서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거꾸로 하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나중 이제 전압식이니까 전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 전압 V2, 처음 전압 V1.
원식에 제곱이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비례반비례 계산 문제도 제곱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지금 전력 물어봤으니까 처음 전력을 곱해야죠. 연습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데 유도식 하지 말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 비나처 이런 거 끝난다. 집어넣어 이제 처음 전압 얼마 돼? V1이래. V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중 전압은 얼마 돼? 처음 전압 V1의 80%만 써. 80%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나중 전압은 처음 전압의 80%만 썼대. 0.8인 거죠. 100분의 80이니까 0.8에다 100 빼고 곱하면 80%가 되는 거고 제곱을 붙여야 된다니까. 제곱 안 붙여도 틀렸어. 처음 전력 얼마 돼요? 와트로 물어봤잖아. 1000와트지 1000와트. 그죠? 1000와트잖아. 자, 계산기 누르기 전에 문자 약분대 문자가 똑같으면 약분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0.8의 제곱 곱하기 1000 8824네. 9단은 할 필요성은 있어. 그죠? 640와트. 자, 이렇게 되네.